안녕하세요. 무역 무작정 따라하기의 홍기합니다. 오늘은 무역에서 다른 문화권 고객의 이해와 응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에서 문화가 중요하죠. 우선 직업으로서 해외 영업이 좋은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품격 있는 생활, 잦은 해외여행기에 자존감 높은 사회생활, 그리고 다이나믹한 생활. 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무역을 좋아하죠. 특히 해외 영업을요. 자, 여기 보실까요? 이제 코로나 전이죠. 김포공항의 입국장이고 출국장입니다. 아, 여기 김포공항이 아니구나. 외국의 어느 나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사람들만 모여서 살기가 어려워졌죠. 다 사람들이 여행이 자유화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섞여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섞인 사람들 사이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어쨌든 물건을 사거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의 상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내 물건을 쓸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한다면 해외 영업이 안 되겠죠.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기본 상식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비즈니스가 성사되니까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이 사진에 주된 것은 뭐냐면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저기가 인도네시아인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팬 소녀를 껴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저기 인도네시아가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슬람 국가인데 남자가 여자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껴안았다. 그래갖고 저 아이돌 그룹은 귀국을 했지만 저때 껴안았던 소녀 팬은 거기서 구속당할 뻔했었죠. 이러한 상황들을 모르진 않았어요. 이 공연을 기획했던 사람이 모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아이돌들이 상당히 그 나라에서 욕을 먹었던 경우가 있죠. 근데 저희 문화 공연이니까 그래도 어떤 물건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이 적었지만은 실제로 자동차나 어떤 자동차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물건의 이름을 잘못 지어서 낭패당한 경우, 색깔을 잘못 넣어서 낭패당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만큼 그 나라의 문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는 나라마다 틀리고 그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에서도 여러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각 지역마다 행동 특성이 틀리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라도 틀리고 경상도 틀리고 충청도 틀리고 아버지 돌 굴러가요. 뭐 그러지만은 말은 느리지만 행동은 되게 빠르대요. 제가 충청도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각 나라마다 지역적인 특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카나다 같은 경우는 퀴벡 지역은 프랑스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같이 공용이에요. 그래서 카나다에 수출하려면 뭐예요? 내 물건에다가 제품에다가 영어와 공용어를 같이 써놔야 돼요. 그런 걸 모르면은 카나다에 수출할 수가 없죠. 자, 요거는 핀란드 어느 오두막집이에요. 제가 이제 핀란드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갔어요. 근데 처음 가서 제가 핀란드를 처음 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문화적인 충격이었죠. 무엇이냐? 밤에 집 주변에 저렇게 촛불을 켜놔요. 그래갖고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보니까 촛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바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거 불나지 않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불 안 나게 해놨어.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불을 켜놨어? 그랬더니 너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밤새도록 저렇게 촛불을 켜놓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핀란드의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은 좀 환영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주변에 켜놓는다고. 감동 먹었죠. 그런데 그 감동을 먹고 제가 초비즈니스를 했어요. 이 그림 아주 그냥 저한테는 흑역사인데, 이 초가 뭐냐면은 밑에 하단부에 기판이 보이죠. 예, 그래서 위에서 불을 켜면은, 촛불을 켜면은 그 촛불의 밑에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를 보고 센서가 그 안에 있는 녹음기를 켜요. 그래서 딱 키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뭐 또는 Wish you a Merry Christmas, 뭐 이런 거, I love you,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메시지를 내가 녹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넣을 수 있죠. 근데 이 초비즈니스넷 아주 제가 그냥 아주 폭삭 망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십시오. 그런 초 기능도 있고 녹음 메시지 기능도 있고, 제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전세계 최초다. 그리고 이렇게 획기적인 초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뉴욕 선물용품전에 나갔습니다. 뉴욕 선물용품전에 딱 나갔는데 아주 꽝이 됐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갖고 왔는데, 그때 이제 요거하고 이제 발가락 양말을 같이 갖고 왔는데, 발가락 양말에 대한 반응도 꽤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초에 대한 반응은 정말 사람들이 소가 닭 보듯이 한다는 그런 말, 그것처럼. 왜 그러냐? 초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초는 그 예식이에요. 어떤 굉장히 좋은 일에 많이 써요. 그래서 초를 되게 예뻐요. 초가 그냥 저렇게 그림처럼 뭉툭하게 생겨갖고 그냥 완전히 초의 기능만 있는 그런 초가 별로 없어요. 다 예술적이고 예뻐. 그리고 그 초의 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거는 정말 초의 기능만 했어. 물론 저기다 향을 좀 넣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혀 시각적으로는 촌스럽죠. 그래서 완전히 제가 그냥 폭삭 망했습니다. 뉴욕 전시회 주문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발가락 양말은 좀 받았는데 초에 대한 주문은 제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초를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제가 초장사하면서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럼 초를 더 예쁘게 했으면은 저 비즈니스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텐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같이 갖고 간 이제 발가락 양말이 잘 돼갖고 이 초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은 이제 좀 멀어졌죠. 그래서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깨달은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바이어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바이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바이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그러면은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바이어의 성격, 그것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미지의 사랑과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비로소 내가 바이어와 상대를 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나라마다 각기 다른 표현도 있어요. 자, 이 동그란 거 우리나라는 오케이죠. 그래, 좋아. 근데 브라질, 터키에서는 몇몇 나라 성적인 욕이 되고, 악수하자고 할 때 왼손으로 내미는 것은 그 중동 지역에선 되게 무례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음식을 먹던 손과 용변을 보는 손이 틀리죠.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의 기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갈 때 왼손의 움직임을 좀 조심해서 써야죠. 특히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을 비롯해서 적잖은 나라에서 손을 주머니에 놓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 무례하게 여기죠.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무례하게,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왜 무례하게 느껴져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내 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손에서 무엇이 나왔고 나를 해코지할지 모른다. 이게 중세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늘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게 서양 에티켓에서 기본이에요. 손을 감춘다는 것은 그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 그럴 때 저 사람 손에 칼이 있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의를 보일 때는 이 악수하는 행위는 나는 너를 해칠 의도가 없어 라는 것처럼 늘 손을 보여주는 것이 그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이제는 뭐 지나간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죠. 자, 또 하나의 재밌는 사례. 할아버지가 법정을, 미국에 출장 간 할아버지가 미국의 어린 여자아이가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일이 있대요. 할아버지는 손녀 생각이 나고 예뻐서 아이를 쓰다듬은 것이라고 했지만 여자아이의 부모는 성추행이라고 분노한 것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펴봐야 될까요? 할아버지의 변호사로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머리를 쓰다듬는 게 당연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할아버지의 검사는 뭐예요? 그건 한국 얘기고 여기 미국이야. 미국에서는 미국 법을 따라야지 하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판사로서 어떤 결론을 내리겠어요? 물론 미국 법을 주된 판단의 근거로 보지만은 이 할아버지의 한국적인 그 문화에서 아직 덜 벗어나고 미국의 문화를 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상황도 이해해서 판결을 내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만큼 문화를,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선 외국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첫인상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뭐 늘 웃는 얼굴하고,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잡담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비즈니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Hey, Mr. What is your product's best point? What is your price? 뭐 이런 비즈니스를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수고했지 뭐 했지 하면서 한 잡담 30분 하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뭐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지만 바이어하고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비즈니스 얘기 하겠어요? 다른 얘기 하겠죠. 잡담하겠죠. 그래 뭐 비즈니스하고 그래, 야 왔더니 니네 나라 문화가 참 재밌더라. 어저께 니네 나라 좋은 일이 있었다며. 니 딸이 아이를 낳았다며. 그래, 나를 이렇게 좋은데 초대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정 할 얘기가 없으면 날씨를 칭찬하는 거야. 날씨가 좋네. 칭찬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도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은 얘기를 하고, 식사할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뭐 스푼이나 이런 걸 어떻게 놓느냐, 어떤 스푼을 먼저 꺼내느냐, 뭐 밥 먹을 때는 스테이크를 찝을 때는 포크를 위로 향해서 찝느냐, 아래로 향해서 찝느냐, 뭐 이런 다단한 그 식사 에티켓이 있지만은 가장 최고의 에티켓은 뭐예요? 기분 좋게 먹어주고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티켓 정도
숟가락을 잘 썼네 못 썼네, 뭐 포크를 잘 썼네 못 썼네, 그런 걸 많이 나온 것이죠. 와인 따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와인에 뭐 디켄팅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소소한 거예요. 결국은 밥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분위기가 어땠더라, 그거를 기억에 남는 거죠. 왜냐면 와인을 서양 사람들도 와인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늘 와인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와인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몰 토크, 잡담 같은 거를 잘 할 줄 아시고, 저런 건 잡담을 잘 할 줄 알려면 뭐요? 상식이 풍부해야 되죠. 풍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현재에 대한 그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문화적인 겁니다. 경영과 경제도 문화의 영향을 받죠. 목표 시장의 문화를 알려고 하면은 바이어를 알게 되고, 바이어의 시장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팔 수 있는 내가 현지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세계에서 크게 펼쳐지고 있어요. BTS, 또 이번에는 또 뭐가 나왔죠?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하나만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꾸준하게 펼쳐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제품 수출도 상당한 혹입니다.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니까 한국의 제품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잘 살리시면서 해외 수출과 해외 영업에 그래서 그냥 큰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